처음 영상을 올릴 때 내가 기대한 모습은 이랬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싫어요의 개수나 영상이 왜 이래? 목소리 뭐야? 같은 반응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역반응도 어느 수준 이상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란 걸 깨달았다.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조회수와 구독자, 채 10초도 되지 않는 재생시간도 괴롭지만 무엇보다 가장 두렵고 괴로운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내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만든 것이 누군가에 가서 닿지도 않는다는 것은 견디기 힘들다. 좌절감에 그만둘까 하는 순간도 많다. 만약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앞으로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1962년에) 과학자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 구조라는 제목의 짧은 책을 썼다. 과학의 변화는 점진적이고 선형적인 진보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본질적으로 그는 모든 시대의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가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새롭고 대담한 이론이 제시될 때 변화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쿤은 이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칭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책이 걸어간 궤적은 점진적인 패턴을 따르는 아주 좋은 사례다. 그 책은 출간 당시 패러다임 시프트를 전혀 일으키지 못했다. 첫 해에 고작 919부가 팔렸다. 하지만 그 후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꾸준히 팔려나갔다. 사람들은 대부분 단번에 100만 부를 판매한 뛰어난 천재 작가가 되기를, 자신의 글이 대담한 작품으로 단번에 인정받기를 바란다. 분명 이것이야말로 누구나 가장 바라는 성공의 모습이다. 누가 50년이나 기다리길 원하겠는가? 늙고 머리가 희끗해진 후에 작품이 성공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무일푼으로 죽은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술관에 걸려있어봤자 화가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보통 즉각적인 만족감을 원하고 베스트셀러로 데뷔해서 유명인들의 세계로 바로 입성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전략을 무작정 전력질주라고 부르자. 하지만 창작을 통해 성공으로 가는 레이스는 전력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바바라 핸드릭스는 저자들의 시간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나는 저자들에게 책을 쓰고 출판하려면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하면서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을 책을 알리고 판매하는 데 바쳐야 한다고 충고한다. 최소한 50대 50으로 시간과 노력을 할당하라는 말은 한 기업가 친구가 말했던 4대 1의 비율보다 더 합리적이다. 어쨌든 당신의 작품이 무조건 성공 기회를 가져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음악산업에서는 카탈로그 앨범을 마케팅하려면 통상 18개월 이상의 시간을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도 작품을 위해 그 정도로 오래 전념할 수 있는가? 당신의 작품이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으려면 만들 때와 동일한 시간을 마케팅에 쏟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가? 세스 고딘은 이렇게 썼다. 출시는 그저 출시일 뿐이다. 출시한다고 해서 가속도를 즉시 얻지 못한다. 다르게 선보여야 하고 색다른 입소문을 얻어야 하며 차별적인 책이어야 한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의 일부로서. 이와 관련해 알렉상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내용보다 더 나은 예는 찾기 어렵다. 소설 속 인물인 당그라르는 자신의 값비싼 예술품 컬렉션들, 특히 옛 거장들의 그림을 몬테크리스토에게 과시한다. 그는 나는 신식학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19세기 초반 파리의 미술품들을 무시했다. 그의 말에 몬테크리스토는 빈정대는 말투로 이렇게 응대한다. 당신 말이 맞아요. 대체로 그것들은 커다란 결점을 하나 가지고 있죠. 거장이 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 말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평판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평판을 얻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평판 구축에 헌신해야 한다. 무엇인가가 고객들로부터 확실한 주목을 얻으려면 그 전에 고객들이 다양한 각도로 그것에 여러 번 노출돼야 한다. 당신이 고객들로부터 기회를 얻으려면 같은 논리가 크리에이터인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이륙에 필요한 가속도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하늘로 오르려면 활주로를 달리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 활주로를 달리다가 중간에 엔진을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 절대로 이륙하지 못한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대대적으로 개봉됐다가 금세 엘프, 크리스마스 이야기 같은 명작들에 밀리는 연말용시용 블록버스터들이 헐리우드 역사에 어지러울 정도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스타워즈는 개봉 첫 주말 흥행 성적에서 스모키 밴디트의 270만 명 대 250만 명으로 졌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영원 불멸의 작품은 스타워즈가 아닌가?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처음에는 초라한 성적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는가?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릿거라는 1929년에 증권시장이 붕괴하던 바로 그날 출간되었다. 로버트 그린의 유혹의 기술은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세상에 나왔다. 닐 스트라우스의 더 게임은 출간 예정일 직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직격탄을 맞아야 했다. 저자들이 기대했던 미디어의 관심은 그토록 신중하게 가늠하고 또 가늠했던 발사 가능 시간대와 함께 몽땅 사라져버렸다. 그들처럼 엄청나게 성공한 작가들에게 독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하필이면 그때 더 큰 사건이 발생했을 뿐이다. 인생이란 게 그렇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몇 개의 매체의 기사 몇 줄과 일일 판매량이 작품을 출시할 때마다 그들이 가졌던 관심사의 전부였다면 그 작품들은 그대로 끝나버렸을 것이 분명하다. 출시는 중요하다. 하지만 시원찮은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카프카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출판사 관계자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선생님이나 저희나 이 책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책이고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서 즉각적인 반향을 얻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작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넘도록 홍보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007 시리즈의 작가인 이언 플레밍은 출판사에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 저는 다른 작가들이 저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말이 옳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가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여린 나머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에이전트인 스티븐 한셀만에게 그가 담당한 작가들을 베스트셀러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로 구분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그는 라이언, 성공 옆에는 언제나 아무도 발휘하지 못하는 추진력을 가진 작가가 존재하는 법이죠 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나는 그러한 측면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물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목격해왔다. 내 회사와 함께 일했던 코미디언 중 한 사람인 랄피 메이는 1년에 300회에 달하는 쇼를 소화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스탠디업 코미디언은 없습니다. 모두가 형편없는 실력으로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무지내를 쓰죠. 저는 25년 동안 스탠디업 코미디를 해오면서 1년에 300회 정도 공연합니다. 이것이 제 실력이 나아진 비결입니다. 이것이 그가 뛰어난 코미디언이 된 비결이기도 하다. 태어날 때부터 유명하거나 관객을 확보해놓은 코미디언은 이 세상에 없다. 인기와 관객은 차츰 쌓아나가야 생긴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서 이 뭔 개소리야! 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 당장의 저조한 성과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모든 일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모든 영상은 빈 클립에서 시작된다. 베스트셀러 소설 역시 처음엔 빈 종이에서 시작했다. 당신이 사랑하는 크리에이터 역시 처음엔 구독자 0명에서 시작했다. 콘텐츠를 만드는데 들이는 노력만큼 콘텐츠를 알리는데도 노력을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 만들어내는 일이 가치 있게 느껴진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말하고 있는 나 역시